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명령어들이 이렇습니다.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move, rotate, scale, erase를 바탕으로 해서 명령어가 이렇게 쭉 펼쳐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쉽게도 rotate와 관련된 명령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move와 copy는 완전히 하나의 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move copy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copy에서 이제 파생된 게 array나 혹은 mirror나 offset 같은 것들이 이제 copy에서 파생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move, rotate, scale, erase를 기본으로 외우시고 나머지 쭉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도록 하죠. 자, 먼저 move부터 보도록 하죠. move 명령어는 물체를 이동시킬 때 사용하는 명령어가 move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 리본 메뉴를 줄여놨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명령어들 전부 다예요.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move, rotate, copy, mirror, 뭐 stretch, scale 이런 식으로 여기 다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대면 해당 명령어가 이렇게 뜹니다. 이걸 툴팁이라고 하죠. 툴팁으로 이렇게 쭉 뜨니까 한 번씩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화면상에 사각형을 하나 그릴 겁니다. 조그맣게 사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클릭하고 골뱅이 50,30, 제가 50에 30짜리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라인을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어떤 걸 생각하시면 좋냐면 최종 모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최종 모양은 이렇게 사각형이 여기 그려지길 원합니다. 내가 최종적으로 움직여야 될 모양, 최종적으로 완성해야 할 모양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완성해야 할 모양은 이건데,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싶은 모양은 제일 오른쪽 거고, 현재 이렇게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일치되는 부위가 어디 있나요? 사각형의 밑변의 여기 중간점이죠. 이 밑변의 중간점과 이 사선의 끝점이 일치하고 있죠. 맞습니까? 네. 먼저 이동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과연 내가 어떻게 모양을 만들고 싶은가? 그러면 이렇게 모양을 머릿속에 생각해 놓고, 그리고 명령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동 명령어 실행하고요. 이동 명령어 실행하면 CAD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 첫 번째 셀렉터 오브젝트,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세요. 누가 이동할 거냐 이거죠. 이동할 객체를 선택해 주면 이제 이동할 객체를 지정하면 됩니다. 자, 싱글로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혹은 빈 공간 클릭해서 여러 개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선택했으면 엔터. 그럼 CAD가 저한테 물어봐요. 베이스 포인트, 기준점. 이 이동할 물체의 기준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기준점의 개념이 조금 아리송해요. 바로 최종 결과물을 놓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종 결과물에 지금 이 두 점이 만나고 있죠. 바로 이 두 점이 기준점입니다. 기준점과 목적지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사각형 밑변의 중간점과 이 선의 끝점이 두 개가 기준점이 되는데, 하나는 기준점이고 하나는 목적지점이 됩니다. 내가 선택한 이 사각형이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각형에 점이 하나 있어야 돼요. 바로 이 두 개 교차되는 이 두 점이 바로 이제 베이스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포인트를
미드 포인트를 지정하고 그러면 이렇게 미드 포인트가 기준이 된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캐드를 보면 커맨드 라인을 보면 세컨 포인트 즉 목적지가 어디냐 이거죠. 지금 내가 지정한 이 점이 최종 어디로 갈 거냐. 최종 목적지를 지정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좌우가 똑같은 모양의 그립이 나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무브는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릴 거예요. 렉탱 골뱅이 50,30 50에 30짜리 사각형이고 서클 반지름 150 반지름 150인 원입니다. 얘가 반지름 150이고 얘는 50에 30짜리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얘가 바로 이 포인트에 이렇게 떡하니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걸 원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쿼드란트에서 보통은 뭐 이 정도로 중심선이 이렇게 삐죽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여기 이 교차점에 이렇게 사각형이 올라가는 걸 원해요. 그럼 최종적으로 보면 누가 일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의 교차점 여기와 사각형의 밑변의 이 삼각형 점이 일치하고 있는 거죠. 사각형을 움직일 겁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 있는 이 포인트가 베이스 포인트가 됩니다. 최종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객체에 대해서 기준점을 설정하시면 돼요. 최종 모양을 보시고 두 개가 교차하고 있겠죠. 이렇게 이때 움직이는 이 교차하는 포인트 중 두 개가 나오겠죠.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똑같은 점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중 움직이는 점이 이제 바로 베이스 포인트가 됩니다. 이동하기 무브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봐요. 미드 포인트 중간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클릭하고 그 다음 세컨 포인트 교차점이니까 교차점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금방 이동이 완성이 됩니다. 이번엔 카피입니다. 무브와 카피는 형제라고 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다만 무브는 해당 대상체가 이동하는 거고 카피는 복사를 하는 게 카피입니다. 자, 다시 똑같이 가겠습니다. 렉탱 빈 공간 클릭하고 골뱅이 50,30 아까처럼 라인을 이렇게 하나 놨습니다. 카피 선택하고 엔터 베이스 포인트를 물어봐요. 무브랑 이동 명령을 쓸 때랑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미드 포인트를 지정하고 끝점을 지정합니다. 그러면 복제가 일어난 거 맞습니까? 근데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복제가 일어납니다. 계속 도장 찍듯이 이렇게 복제가 계속 일어나요. 이게 이제 무브와 카피의 차이점인데 무브 명령어를 잠시만 살펴보면 카피 명령어를 잠깐만 살펴보면 자,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모드 카피 명령어 실행하고 그 다음에 객체 선택하고 엔터를 치면 디스플레이스먼트하고 모드가 있습니다. 제가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생략했고요. 모드를 보시면 돼요. 모드를 누르면 싱글 모드와 멀티플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가급적이면 안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걸 바꾸시더라도 항상 멀티플 모드로 놓으시면 됩니다. 싱글 모드는 뭐냐면 한 번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한 번 복제 딱 하고 나면 더 이상 복제가 안 돼요. 그냥 여기로 복제가 끝난 것, 한 번만 복제하고 끝난 것, 얘가 싱글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편해요? 멀티플 모드가 훨씬 더 편한 겁니다. 모드에서 멀티플을 선택하셔서 도장 찍듯이 꾹꾹 찍어서 계속 복제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편합니다. 또 하나, 이건 이제 무브할 때도 설명하려다 말은 것 중에 하나인데, 카피라는 명령을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골뱅이 100만큼 0도, 골뱅이 150만큼 0도, 골뱅이 200만큼 0도. 어떻게 되나요? 계속 똑같이 복제가 되고 있죠.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수치적으로도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동하기 기준점 지정하고 골뱅이 50만큼 0도, 이동하기 지정하고 골뱅이 50만큼 0도, 이렇게 상대좌표나 혹은 상대극좌표를 이용해서 이동 또는 카피도 가능합니다. 카피 선택하고 엔터, 기준점을 지정하고 나면 어레이라는 옵션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어레이 명령어가 있는데 그걸 조금 더 쉽게 쓰라고 카피 안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어레이, 그러면 엔터 넘버 오브 아이템, 즉 아이템의 개수를 넣어주세요. 원본 빼고입니다. 원본 빼고 그 다음에 몇 개를 더 복제할 거냐? 예, 전 5개 더 복제할 겁니다. 엔터. 그 다음 세컨 포인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놨는데 보시면 점선이 나올 거예요. 그죠? 시작 포인트가 여기 있죠. 좌하단점. 근데 세컨 포인트가 어디예요? 좌하단점입니다. 이거 어레이랑 똑같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간격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간격이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거리를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혹은 오토캐드에서는 간격이라는 건 아이템의 시작점에서 그 다음 아이템의 시작점까지의 거리를 간격이라고 인식합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간격은 아이템과 아이템 사이의 거리를 간격이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토캐드에서 말하는 간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템의 시작점에서 그 다음 아이템의 시작점까지를 간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각형의 가로 길이가 5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 간격을 유지하려면 50mm가 넘어가야 여기 사이 간격이 나오는 거죠. 적당히 이렇게 이동하셔도 되고 마우스로 조절하셔도 되고 골뱅이 100만큼 0도, 그러면 이렇게요. 1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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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mm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자신 포함해서구나. 이렇게 해서 5개 복제를 일어납니다. 무브나 카피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어레이로 들어갈 건데 어레이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레이는 그 모양, 최종 모양에 따라서 크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레이는 이렇게요. 렉탱귤러 어레이와 패스 어레이와 폴라 어레이,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집니다. 렉탱귤러 어레이는 그 최종 모양이 사각형처럼 생겼다고 해서 렉탱귤러 어레이, 즉 가로, 세로, 가로로 몇 개, 세로로 몇 개, 혹은 행으로 몇 개, 열로 몇 개, 이런 식으로 따지는 게 렉탱귤러 어레이입니다. 패스 어레이는, 패스라는 건 경로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를 쫓아가면서 일정한 간격으로 복제하는 것, 그게 패스 어레이입니다. 패스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휴대폰에 내비게이션이 다 있어요. 그죠? 여기서 목적지를 지정하면
내비게이션이 경로를 따라가죠. 경로를 쭉 알려주죠. 그때 경로가 바로 패스입니다. 내비게이션에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그 경로, 그걸 패스라고 합니다. 똑같이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경로를 쫓아가면서 내가 지정한 간격대로 복제하는 것, 그게 패스 어레이고, 폴라 어레이는 원형 배열이라고 합니다. 회전하면서 그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폴라 어레이예요. 제가 과제물 많이 드렸었죠, 그죠? 그 처음 드렸던 과제물 기억나시나요? 그게 거진 다 폴라 어레이에 대한 예제입니다. 자, 먼저 렉탱귤러 어레이부터 보도록 하죠. 렉탱귤러 어레이는 아까 카피해서 잠깐 봤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렉탱귤러 어레이를 할 건지 패스 어레이 할 건지 폴라 어레이를 할 건지, 사각형 배열, 경로 배열, 원형 배열. 자, 그 중에 사각형 배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딱 떠요. 그리고 리본 메뉴가 바뀝니다.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렉탱귤러. 그러면 리본이 이렇게 싹 바뀝니다. 타입이 렉탱귤러. 그 전체 모양이 사각형인 거죠. 컬럼으로, 그 다음 로우로. 컬럼과 비트윈, 로우와 비트윈입니다. 레벨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거 Z축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3D로 보면 레벨로 5개, 그러면 비트윈 간격을 50. 그럼 이렇게요. Z축으로 올라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Z축으로 올라가 버리는 게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레벨을 신경 쓸 이유가 없어요. 레벨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뭘만 보냐면 컬럼과 로우만 보면 돼요. 컬럼의 개수, 아이콘을 보시면 됩니다. 컬럼은 이렇게 갑니다. 이걸 칸이라고 하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로우는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요. 컬럼의 개수를 뭐 5개, 로우의 개수를 뭐 20개. 그럼 아파트 단면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파트 뒷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비트윈이 이제 간격입니다. 비트윈은 간격인데 아까도 설명드렸어요. 시작점에서 그 다음 시작점까지라고. 자, 제가 가로를 5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비트윈 50, 그러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있는 모습이 나오겠죠. 높이를 30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비트윈을 30으로 주면 이렇게 다닥다닥 붙은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사이 간격까지 포함해서 뭐 100mm, 그 다음에 30이었으니까 60mm.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컬럼과 비트윈, 로우와 비트윈, 요거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오소시에이티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소시에이티브를 기억하셔야만 돼요. 이 오소시에이티브는 종종 나옵니다. 이 오소시에이티브라는 단어가 종종 나와요. 뭐냐면 오소시에이티브를 고스란히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연관성입니다. 연관. 그래서 이거를 CAD 명령어로 바꾸면 연관, 배열 이렇게 바꿉니다. 연관성을 가지다 또는 연관성을 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템과 이 아이템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오소시에이티브를 껐습니다. 지금 킨 상태예요. 다시 눌러볼까요? 연관성이 빠진 상태입니다. 오소시에이티브가 빠진 상태고, 다시요. 지금 이 상태는 오소시에이티브가 켜진 상태입니다.
자, associative를 끄고 close 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작업이 끝났어요. 델키. 다시 봅니다. array 선택하고 rectangular 컬럼 5개, 로우 5개. 이때 이번엔 associative를 켰습니다. 그러면 아이템과 아이템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레이 에디트가 돼버린 겁니다. 어레이 에디트가 된 거예요. 어레이를 내가 만들어 놨다가 다시 수정했다, 만들어 놨다 수정할 수 있게끔 아이템과 아이템들이 서로 연관성을 띠는 바람에 어레이를 수정할 수 있게 바꾸어 버립니다. 다시 볼까요? 렉탱 50,30 어레이 렉탱귤러 똑같이 갑니다. 5개 이때 associative를 껐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가요?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러나 얘는 어때요?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배열을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립을 이용해서 개수를 조절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립을 이용해서 방향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간격도 조절할 수 있고요. 혹은 그냥 여기서 수정해도 돼요. 그 다음에 close array. 그러면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를 보시면 이렇게 associative가 켜져 있는 어레이는 개수라든지 간격 등을 조절할 수 있지만 여기 edit source나 혹은 replace item, 그다음 reset array를 통해서 어레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edit source를 이용해서 소스를 한번 수정하지요. 서클 이거는 안 따라 하셔도 돼요. 카피 그다음 트림 자 세이브 체인지 어떻게 됐나요? 어레이가 다 바뀐 거 맞습니까? 네. 100 그다음에 50 아니 더 크게 75 그러면 이렇게 어레이가 딱 바뀐다 이거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이제 이런 어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클, 그러니까 폴라 어레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아니다. 폴라 어레이 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하죠. 자, 지금 얘가 이렇게 한때 묶여 있죠. 그죠? 이거를 분해하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explode. 분해. 이렇게 한데 묶여 있는 것들, 렉탱이라든지 혹은 P라인이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혹은 문자라든지 또는 치수라든지 이후에 나올 해치라든지 블록이라든지 이걸 다 쪼갤 수 있습니다. 분해하는 명령어가 explode입니다. explode 명령어 보시면 단축키가 X입니다. 분해예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explode입니다.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분해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레이 에디트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거 다시 어레이로 묶지 못합니다. 못 묶어요. 그 다음 서클 반지름 150 이동하기 중간점이 쿼드란트 점이랑 자 어레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입니다. 폴라 어레이니까 원형으로 회전해야죠. 그걸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중심점입니다. 원의 중심점. 오스냅을 이용해서 오스냅 센터 포인트를 이용해서 지정해 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템의 개수가 몇 개냐, 그 다음에 혹은 비트윈이 몇 개냐, 오소시에이티브를 쓸 거냐 말 거냐, 그리고 클로즈 어레이. 그러면 원형 배열이 완성이 됩니다. 먼저 레이어를 먼저 세팅해 볼까요? 중심선, 컬러는 1번, 라인 타입은 센터. 일단은 레이어를 선택하고, 자, X라인 30도 체크하고, 중심점에 0도, 30도, 90도, 150도. 얘네들은 중심선이니까 클릭합니다. 왼쪽 거 보시면 돼요.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다시 레이어 바꾸고 서클 반지름 55. 한 옵셋 5mm만 트림으로 선들 싹 잘라내면 이렇게 중심선 모양이 싹 완성이 됩니다. 서클 반지름 3.5. 자, 이걸 카피를 해도 되고, 카피해서 이렇게 하나씩 복제를 하셔도 되고, 또는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그 다음 서클 반지름 6.5, 다시 서클 반지름 10, 어레이 2개 같이 선택하고 엔터, 폴라 어레이 지정하고 중심축 지정하고 수량 6개니까 오케이. 네, 이렇게 그냥 쉽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카피,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40, 서클 여기네요. 반지름 20, 다시 서클 반지름 20, 서클 반지름 5, 서클 반지름 10,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축 지정하고 수량 6개. 자, 매치 프로퍼. 자, 트림으로 갈까요? 트림. 네,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트림해야 되는 거죠. 선들을 이용해서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다시 트림. 자, 트림 이 원까지 다 이렇게 지우고 다시 트림으로 선 정리하고 그 다음 매치 프로퍼틱스로 이렇게 가운데를 바꾸면 되겠죠. 다시 서클 반지름 5, 다시 서클 반지름 4.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고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은 4개. 그러면 금방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페이지.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겨보면 과제물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2페이지를 넘겨야 될 수도 있습니다. X라인 0도,
30도, 90도, 150도. 제일 안쪽부터 보면 서클, 반지름 11, X라인, 호리젠탈, 옵셋 26, 옵셋 3. 속성을 지정해주면 이렇게 되고, 트림을 하나 이렇게 돼요. 원은 필렛이 안 되니까 일부러 트림을 낸 다음 필렛, 반지름 0 확인하고 멀티플. 그러면 이렇게 키홈이 그려진다고 했습니다. 이 수평선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삭제. 서클, 그 다음에 반지름 19.5, 서클, 반지름 25. 자, 이렇게 됐네요. 서클, 여기가 다이아메타가 7입니다. 이렇게. 이건 어레이 하면 되겠군요. 자,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얘를 온전하게 다 그리고 이쪽은 싹 빼면 돼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보세요. 서클, 다이아메타 7, 옵셋 3.5. 다 그릴 필요는 없고요. 자, 서클, 그 다음에 다이아메타 95. 자, 속성을 맞춰 봅니다.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트림 처리하고 옵셋 5mm 트림하고, 그 다음 필렛으로 선 정리하고요. 어디까지 갈까요? 이렇게 할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 아크, 시작 끝 디렉션, 시작 끝 반지름, 시작 끝 반지름 22. 자, 얘 지울까요? 요렇게가 어레이가 되는 겁니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이렇게요. 이게 이렇게 어레이를 하셔도 되고, 또는 여기까지 와서 해도 돼요. 이렇게 어레이 하셔도 돼요. 어레이, 그 다음에 폴라 어레이, 이렇게요. 왜냐하면 얘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요만큼이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 가지고 어레이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X라인, 그 다음 얘네는 중심선이네요. 서클, 반지름 9, X라인 버티컬, 옵셋 21, 옵셋 2mm. 트림, 속성도 맞추고, 필렛, 반지름 0, 멀티플. 자, 그 다음 서클, 아니 옵셋을 써야 되는군요. 15. 선이 모자라요. 연장합니다. 익스텐드. 그 다음 옵셋 17.5.
이거 레이어를 싹 바꿔주면 돼요. 서클 반지름 6, 서클 반지름 8. 이거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를 그리면 됩니다. 라인 탄젠트에서 탄젠트로. 탄젠트 오스냅 켜놓고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트림으로 잘라내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서클 53.5, 그 다음에 서클 반지름 60, 옵셋 12mm. 네, 속성은 두 개가 똑같고요. 그 다음 트림, 아니 필렛으로 갈까요? 아니다, 트림으로 가야 되는군요. 필렛, 그 다음 트림. 자, 얘네들은 지우고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얘가 4, 30, 12개네요. 12개. 그리고 그러면 얘도 이렇게 금방 그려집니다. 자, 또 뒤로 한 장 넘겨볼까요? 얘는 X라인 대신에 레이를 쓰시면 됩니다. 레이 180도 하나, 60도 하나, 그 다음에 300도 하나. 얘가 이제 서클이 될 거고, 서클 이 안쪽에 다이아메타가 30, 서클 반지름이 20, 다시 서클 반지름이 80, 서클 반지름이 5, 서클 반지름이 10. 네. 라인 안쪽 탄젠트에서 바깥쪽 탄젠트로, 안쪽 탄젠트에서 바깥쪽 탄젠트로, 옵셋 5mm. 자, 이렇게 생긴 거였습니다. 여기서 뭐 트림을 간단하게 이렇게 주셔도 되고, 필렛 반지름 2mm, 필렛 반지름 0, 필렛 반지름 4.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레이,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아이템이 3개, 필렛 반지름이 30, 멀티플, 나머진 트림으로 커트.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런 게 이제 어레이 예제들인 거죠. 자, 한 장 넘겨볼까요? 엑셀라인 호리젠탈 하나, 버티컬 하나, 0도 하나, 90도 하나, 서클 반지름 9짜리 하나, 엑스라인 버티컬 옵셋 22, 옵셋 2.5. 속성은 바꿔주고요. 트림으로 하나 살짝 끊고, 여기 트림을 끊어야지 되겠죠. 필렛 반지름 0으로 고치고 멀티플 하나씩 하나씩 선택해주면 돼요. 서클 반지름 19, 서클 반지름 65.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원을 그려야죠.
X라인 버티컬, 옵셋 10, 서클 10 이렇게 하셔도 돼요. 또는 옵셋 10mm, 서클 10mm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 다음 서클 TTR 접하고 반지름 30인 원 트림 해야 됩니다. 트림 필렛 반지름 0으로 하고 두 개 클릭해주면 끝납니다. 옵셋 30mm, 옵셋 20mm, 서클 반지름 40mm. 자, 아무렇게나 트림 하나 하고 필렛 반지름 5mm, 필렛 반지름 19mm.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어레이 선택하고 폴라 어레이 중심점 지정하고 수량 4개, 옵셋 11.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레이에 관련된 예제입니다. 폴라 어레이에 대한 예제예요. 이걸 전부 다 우리가 다 손으로 그린 거죠.